인천기계직업전문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계설계 산업기사 기계제도 문제풀이입니다. 총 20문제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계제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1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도 A, B, C, D와 정면도 1, 2, 3, 4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단 제 삼각법을 적용한다. 자, 평면도, 정면도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평면도, 정면도에서 평면도 1번 A는 선이 두 개가 있고요. 하나, 둘, 그죠? 그러니까 실선이 두 개가 있으니까 몇 번이 되나? A는 2가 되니까 1번과 3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세 개. 즉 실선이 세 개니까 4번에 해당되죠. 바로 답 나오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숨은 선이 두 개가 보이니까 C는 3이 되고요. D는 1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22번. KS에서 정의하는 기하공차 중에서 관련 형체의 위치공차 기호들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기하공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수공차도 있고, 형상공차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모양공차, 그리고 자세공차, 위치공차, 흐름들림 공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공차, 즉 위치를 표현한 게 뭐죠? 바로 3번에 해당되죠. 1번은 평면도, 그리고 진원도, 진직도 에 해당되는 모양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위치공차 뭡니까? 위치도. 그 다음에 동심도죠. 동심도, 동축도. 그 다음에 대칭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그림과 같이 우측의 입체도를 삼각법으로 정투상한 도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나와 있죠. 그럼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정면도를 먼저 보면은 사선이 있고 사선이 두 개가 보이죠. 그 다음에 해당 면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도 보면 숨은 선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선 두 개가 보이고요. 그 다음 우측면도에서는 이제 외형선 하나, 나머지는 반대로 숨은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23번은 모두 맞다. 예.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4번.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치수 20 부분의 굵은 1.3선. 자, 1.3선인데 굵다. 굵은 거죠. 굵기가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설명은, 자, 도면 보면은 파이 8, H9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20에 돼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뭐냐면 열 처리를 여기까지 해줘라.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0 되는 축 파이 H8, H9 부분의 축길이 20 되는 곳까지만 필요하다. 바로 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에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입체도를 삼각법으로 투상할 때 가장 적합한 투상도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투상도를 한번 그려봐야죠. 그러보면 밑에 사각형이 있고 원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에 해당됩니다. 자, 26번. 다음 치수 중 치수 공차가 0.1이 아닌 것은, 자, 치수 공차 0.1. 자, 치수 공차는 뭔가요?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50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최대에서 최소를 빼니까 50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는 것은 50.1 마이너스 49.9죠. 이거는 0.2죠. 그러니까 답은 뭔가요? 4번에 해당되겠죠. 즉 4번의 치수공차는 0.1이 아니라 0.2란 얘기입니다.
27번 데이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데이텀 데이텀은 뭐라 그러죠? 이제 기준이라고 그러죠. 기준 데이텀 좌표 데이텀 라인 데이텀 평면 1. 데이텀을 표시하는 방법은 영어의 소문자를 정사각형으로 둘러싸서 나타낸다. 자, 소문자가 아니죠. 대문자죠. 대문자 A, B, C, D. 2. 지시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데이터 삼각형은 빈틈없이 칠해도 좋고 칠하지 않아도 좋다. 네. 3번 형체에 지정되는 공차가 데이텀과 관련되는 경우 데이텀은 원칙적으로 데이텀을 지시하는 문자 기호에 의하여 나타낸다. 4. 관련 형체의 기하학적 공차를 지시할 때 그 공차 영역을 규제하기 위하여 설정한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기하학적 기준을 데이텀이라고 한다. 자, 틀린 거는 뭐죠? 바로 영어의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표시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도면에 치수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치수의 외곽에 표시된 직사각형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 요 사각형으로 돼 있다라는 거는 이 치수가 이론적으로 또는 뭐 절대적인 거죠. 우리가 절대적인 건 존재하지가 않는데 절대적으로 30이라는 정확한 치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2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 참고 치수라는 것이 나오죠. 참고 치수는, 치수의 가로를 칠 때 참고 치수라고 합니다. 다음, 29번. 축을 가공하기 위한 센터 구멍의 도시 방법 중 그림과 같은 도시 기호의 의미는, 자, 삼각형이 있고 밑에 선이 그어져 있죠. KSB 0618-B 2.58. 자, 요거는 뭐다? 예, 다듬질 부분에서 센터 구멍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센터가 남아 있어도 된다. 그 다음에 그냥 그 삼각형만 돼 있는 거는 센터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번 그림과 같은 화살표 방향이 정면일 경우 우측면도로 가장 적합한 투성도는 자 지금 요게 그림이 있는데 이제 우측면도 보면 이제 은선이 많이 있죠. 그죠? 은선이 있고 실선. 답은 3번에 해당됩니다. 31번. 끼워 맞춤 중에서 구멍과 축 사이에 가장 원활한 회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자, 원활하다는 것은 여기서 아마 이제 헐거움 쪽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H7이 구멍이다. H7이고요. H7이니까 이제 기준값은 그 해당 수치에 됩니다. 근데 이제 축이 이제 F, P, N, T, 즉 축이 가장 작은 부분을 얘기를 하죠. 즉 A에 가까우는 것이 뭐죠? A, B, C, D, E, F, 즉 F에 해당되죠. 그래서 답은 F6, 즉 1번에 해당됩니다. 베어링 호칭 번호 NA4916V의 설명 중 틀린 것은 NA49는 니들 롤러 베어링의 치수 계열 49. 이 V는 리테이너 기호로서 리테이너가 없다. 3. 베어링 안찌름은 80mm. 4. A는 실드 기호. 자, NA49 그죠? 치수계열 49, 니들 룰러 베어링, 기호고요. 그 다음에 16은 안찌름 번호를 얘기합니다. 16이니까 곱하기 5를 하면 파이 80이 되죠. 그래서 V는 리테이너 기호, 즉 V 없다. 그래서 답은 32번의 답은 4번에 해당됩니다. 33번 다음 도면과 같은 이음의 종류로 가장 적합한 설명은 자 이것은 양쪽 덮개판 일렬 맞대기 둥근 머리 립의 이음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양쪽 덮개판
양쪽 덮개고서 1열 맞대기 둥근 머리. 그래서 답은 2번에 해당됩니다. 34번. 코일 스프링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코일 스프링이 나옵니다. 1. 원칙적으로 하중이 걸리지 않는 상태로 그린다.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오른쪽 감기로 도시한다. 감기만 왼쪽으로 표시한다. 그죠? 그림 안에 기입하기 힘든 사항은 일괄하여 요목표에 표시한다. 부품 도중에서 동일 모양 부품을 생략하는 경우는 생략한 뗀 부분을 가는 파선 또는 굵은 파선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에 해당되죠. 코일 부분의 중간 부분을 생략할 때는 가는 1.3선으로 도시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랬죠? 가는 파선이라고 그랬죠. 파선은 수문선에 해당되죠. 35번. 다음 도면에서 X 부분의 치수는 얼마인가? 자, 요거 이제 피치가 나오죠. 그 X, 43, 즉, 파이 23 리벳이 43개를 뚫고요. 그 다음에 그 간격 피치는 100이란 얘기입니다. 즉, 피치 100짜리가 몇 개가 있다? 42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X는 100 곱하기, X는 100mm 곱하기 42개죠. 즉, 4200mm. 답은 4번이 해당되겠습니다. 36번. 다음 그림은 리벳 이음 보일러의 간략도와 부분 상세도이다. 기역판의 두께는 얼마인가? 자, 기역판의 두께는 얼마인가? 그 상세도를 보면은, 강판의 두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강판의 두께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6mm로 나와 있죠. 그래서, 기역판이니까, 이제, 답은, 3번에 해당됩니다. 37번. 보기와 같이 지시된 표면의 결 기호의 해독으로 올바른 것은? 자, 1.6, 6.3, 람다 C 2.5. 자, 여기서 보면은 제거 가공 여부를 문제 삼지 않을 경우이다. 최대 높이 거칠기 하한값이 6.3 마이크로미터이다. 기준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이다. 2.5는 컷 오프 값이다. 자, 한번 보면은 6.3은 중심선 평균 거칠기 상한값, 그 다음에 1.6은 하한값이죠. 중심선 RA 값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 위에 있는 건 밀링 가공을 얘기하고요. 람다 C는 컷 오프 값 2.5, 예, 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올바른 거 4번에 해당되겠죠. 최대 높이가 아니라 중심선 평균 거칠기 상한값입니다. 38번. 재료기호 SS400에 대한 설명 중 맞는 항을 모두 고른 것은? SS의 첫 번째 S는 재질을 나타내는 스틸, 그죠? 강을 의미한다. SS의 두 번째 S는 재료의 이름, 모양, 용도를 나타내며 일반 구조용 아변재를 의미한다. 끝부분의 400은 재료의 최저 인장 강도이다. 그래서 일반 SS니까 330은 일반 구조용 아변재, 최저 강이고요. 최저 인장 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8번의 답을 맞는 것은 4가 해당되겠죠. 이게 혹시 최저가 아니라 최대 인장 강도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안전율 계산할 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인장 강도로 표현합니다. 39번. 도면의 KS 용접 기호를 가장 바르게 표현한 것은? 지금 보면은, 전체 온둘레 현장 온둘레 현장 용접이죠. 온둘레 현장 용접, 필릿 용접, 그죠? 입니다. 그래서 답은 전체 온둘레 현장 연속 필릿 용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40번.
나사의 제도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수나사에서 골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도시한다. 수나사에서 골지름은 가는, 자, 일단 골지름은 다 가는 실선 맞습니다. 2번. 불완전 나사부로 나타내는 골지름선은 축선에 대해서 평행하게 표시한다. 자, 평행한 게 아니라 몇 도죠? 60도 꺾죠. 그 다음에 앞나사의 측면도에서 호칭경의 선은 가는 실선이다. 완전 나사부는 산봉우리와 골밑의 모양과 양쪽 모두 완전한 산형으로 이루어진 나사부이다.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네. 그래서 답은 1번에 2번이 되겠죠. 틀린 것은 자, 이것으로 기계제도 첫 번째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기계직업전문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제도 문제풀이입니다. 총 20문제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